오늘은 C25 페르마즈 프린시플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kpop.org, kpop.org, K-pop 콜라보레이션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Series C 여기 스크롤 다운 하면 25번 페르마즈 프린시플이라고 나오죠. 여기 클릭하면 받아보실 수 있고 이 강의를 마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K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한국말 강의 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있는 것은 영어로 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K-pop 유튜브 채널을 가입하시지 않은 분은 클릭해서 구독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있었던 kpop.org 우리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제가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면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Series C 뿐만이 아니라 물리에 나오는 기초적인 수학적인 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시리즈 A와 B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아무리 배워도 물리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프랙티컬한 그런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겠고 전자기, 고전역학, 양자역학, 심지어 상대론적 양자역학, 디락 이퀘이션의 솔루션까지도 여기 다 풀려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퀀텀 미케닉스 부분에는 하이드로젠 애텀의 웨이브 펑션을 한 개도 빼지 않고 모두 우리 손으로 디라이브 하는 그런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습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K-팝 교재는 어디서 일부분을 퍼다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장 from the scratch, 자, 가장 바닥에서부터 한 개도 뛰어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물리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사이트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합니다. 페르마 프린시플은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그 본질적인 것이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그 연역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What is Snell's law? 자, 페르마의 프린시플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들은 물리 현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물리 현상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빛의 굴절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매질이 서로 다른 빛은 진공에서 speed of light, 진공에서 진공이 아닐 때 speed of light은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 진공일 때 1995792458 미터 퍼 세컨드의 아주 고정된 속력을 가지게 되죠. 어느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가설이고 마이켈슨 모리스럼은 그것을 사실로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매질이 진공일 때도 전파되지만 보통 공기, 물, 유리 이러한 매질을 통과할 때에는 빛의 전달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진공에서의 속력과 비교해서 그 비율을 index of refr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 index of refraction은 1이고 다른 모든 매질 이 가지고 있는 index of refraction은 1보다 크게 됩니다. 빛의 전달 속도가
진공에서의 속도보다 작은 이유는 대충 생각을 하면 우리 매질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은 전하를 가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와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빛이 electromagnetic interaction, 그 전하를 가진 그 입자들과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물질 안에 빛이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딜레이가 일어나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임 다일레이션이 아니라 흡수됐다가 방출하고 흡수됐다가 방출하고 뭐 이런 과정이 뭉뚱그려 봤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그 아무런 흡수 방출 과정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가니까 가장 빨리 가는 것이고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방해를 받아서 그 전파되는 속력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력의 변화는 매질이 서로 다른 구역을 지나갈 때 빛이 지나가는 방향을 바꾸는 현상, 다시 말해 refraction, 그 굴절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A light wave passes through a yellow interface. 여기 yellow interface 경계면이 있고 여기 보면 위에 밑에 매질 1, medium 1 and medium 2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Intersection of the waves is the symmetry axis of the cylinder. 여기 실린더를 딱 그려보고 여기에 빛이 파동이니까 자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진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달되다가 탁 꺾이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레디어스 A의 실린더를 그려서 딱 보면 그 각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하면 노란 평면을 E3라고 하는 것이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인 방향, 이 C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노멀 벡터를 인터페이스 이 플랜에 노멀 벡터를 그려놓고 노멀 벡터와 파동의 웨이브 벡터 전달되는 방향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웨이브 벡터가 K 2파이 오버 람다 이게 웨이브랭스 그리고 이걸 크기로 갖고 n hat 요 방향이 n hat이 되겠죠. 이것과 노멀 벡터가 이루는 각도 그걸 세타라고 하고 반대로 여기 이제 들어올 때에는 요 방향을 세타라고 하고 이건 세타 1, 이건 세타 2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들의 특정한 상관 관계가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안경 뭐 이런 걸 제작할 때 다 쓰이는 거죠. 그 스넬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이 사인의 값이 이 입사각 angle of incidence 입사 그리고 angle of refraction 굴절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의 상관관계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고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럴까? 사인의 비율은 웨이브랭스의 비율, 웨이브랭스의 비율은 전파 속력의 비율, 그리고 그 전파 속력을 예를 들어 빛이 어떤 매질에서의 속도가 그 매질에 따라 바뀐다라고 했을 때 전달 속력은 index of refraction의 역수가 된다. 왜냐하면 V는 C over N이라고 define 했기 때문에 빛이 가는 진공에서 가는 속력 나누기
다시 말해 매질에서 가는 속력은 진공에서의 속력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n이 1보다 큰 상태. 이러한 관계를 실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스넬's law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호이겐스라는 사람이죠. 호이겐스가 웨이브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웨이브 프런트가 진행 방향으로 웨이브 프런트라고 한다면 지금 이 파동에서 같은 페이즈를 갖고 있는 여기하고 똑같은 페이즈를 갖고 있는 것이 여기가 되겠죠. 달을 생각하면 달이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로 가는 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페이즈가 같은 것. 자, 그 페이즈가 같은 걸 웨이브 프런트라고 하고 웨이브 프런트가 계속 전달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떤 매질이 바뀌게 되면 이 웨이브 프런트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꺾여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 웨이브가 끊어지지 않고 프리퀀시가 유지되며 뭐 등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증명 자체를 하는데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연역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주시면 좋겠고 여기 그 스넬즈 로가 스넬리우스가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그 20년 전에 해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미 또 unpublished 되었지만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알게 되었고 또 데카르트가 여기에도 관여를 해서 데카르트가 설명했는데 그런데 또 데카르트는 스피드 오브 라이트이 무한대라는 가정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정통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2번 Show that the distance of travel from O to P O가 원점이고 P라는 점인데 via another point Q that is not on the line segment OP, O가 있고 P, OP가 있는데 여기 Q가 있다.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가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직선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이 Q를 아무데나 막 잡았을 때 어디가 최단 거리냐 여러분들은 아마도 중학교를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니까 두 점을 잇는 최단 지오대직이라고 하죠. shortest path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운 벡터 캘큘러스, 벡터 엘지브라를 통해서 명쾌하게 풀어보는 과정을 여기다가 실어 놓았으니까요. 여기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미니멈 한 길이가 스트레이트 패스가 된다라는 것을 포멀한 방법으로 벡터 엘지브라를 이용해서 설명하였으니까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What is Fermat's principle? 1662년에 이제 스넬스 로를 설명하는데 페르마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합니다. Least time principle. 빛이 가는 길은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길이다. 왜냐고 물으면 묻지 마.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speed of light이 어느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나 같다라고 하는 postulate을 통해서 다양한 상대성 이론의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그럼 또 왜 그러냐 물으면 묻지 마.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뿐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299, 792, 458
우연히 단위계가 그때까지 데벨롭된 단위계가 그렇게 맞춰져서 그런 거지. 사실 스피드 오브 라이트이 유니크하고 어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서는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걸 원래부터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단위계를 만들지 않았겠죠. 자, 아무튼 least time principle이라고 하는 황당한 가정을 통해서 빛이 가는 길을 생각해 보았더니 그 결과가 아까 예를 들어 매질 한 개의 매질 안에서는 시간을 가장 짧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길은 지금 요 증명과 같이 두 점을 잇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path. 그것이 바로 straight line, 직선이니까 한 개의 매질 안에서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직선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매질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A에서 B로 간다면 일로 가면 좋겠지만 여기가 빠르고 느리다라고 할 때 빨리 갈 수 있는 곳에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느리게 가는 곳은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 덜 걸리겠죠. 빨리 갈 수 있는 데서는 짧게 가고 느리게 가는 곳은 오랫동안 가면 이 시간은 느리겠지. 그걸 생각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진공 같은 것. 그리고 느리게 가는 곳. 물속 이런 곳을 생각하면 페르마의 프린시플로 봤을 때 아주 손쉽게 퀄리테티브하게 이해할 수 있고 퀄리테티브 아리스토텔레스 방식 퀄리테티브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엘지브라를 쓰게 되면 우리는 퀀티터티브한 어널리시스까지 가능하고 그 결과가 스넬스 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4번의 문제는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Show that the light travels along a straight line in a single uniform medium. 자,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는데 미련하다시피 복잡한 방법으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A에서 B까지 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 포인트 P를 그 두 점을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것에 노멀한 방향이 수직인 방향이 있다고 여기 어떤 점 P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그 길이의 변화를 봤을 때 이것이 요 분자가 여기 이제 위치를 바꿔 가면서 보면 결국 이 위치를 바꾸는 것이 오로지 A와 B를 잇는 직선상에서의 P를 중간 지점을 바꿀 때에만 스테이셔너리한 디퍼런셜이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 최소값 또는 최대값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 함수의 이 파라미터에 대한 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디퍼런셔블 하다면 디퍼런셔블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게 빵이 되어야지만 미니멈 either 미니멈 or 맥시멈이 된다라고 했을 텐데 이러한 디퍼런셜이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그것은 이것이 어떤 가운데 지점을 이동시키더라도 이 path를 이동시키더라도 요렇게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만 스테이셔너리 다시 말해 이게 빵이 된다. 이걸 바꾸지 않아도 항상 이 점을 여기로부터 이러한 방에서 이탈만 시키면 당장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식으로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스넬즈 로의 유도를 한번 해보았으니까요. 여기 있는 이 PDF 파일에 산수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넬즈 로의
유도를 해서 이거를 무슨 응용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은 페르마의 프린시플과 같은 심플한 파스툴레이트이 어쩌면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매우 복잡한 물리 현상인 스넬스 로를 알기 쉽게 손쉽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얻어진 다음과 같은 이러한 논리적인 기술은 어디로까지 확장되게 되냐면 에피콜스 MA에서 알아낸 뉴턴 역학의 특성은 오일러와 라그랑지에 의해서 스칼라 필드의 산수를 통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과 뉴턴스 세컨드 러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일러는 다음과 같은 이 페르마의 원리의 문제 해결 방법과 유사하게 페르마는 그냥 저런 단순한 산수를 하였지만 오일러는 일반화된 variation principle 다시 말해 이런 점을 바꿔치기 할 때 이 전체에 가는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것을 찾았던 것처럼 기하학적으로는 geodesic problem이라고 해서 뭐 지표면의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를 구한다. 여러분이 비행사를 국제적인 국제선 운항을 하는 비행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되겠죠. 지표면서 구면을 고려해야 하고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는 그런 지역은 또 피해야 하고 복잡한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을 풀어서 기름값이 가장 절약되면서도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미니멈을 찾는 것이 그 돈을 버는 사람한테도 되게 중요한 방법인데 이러한 기술이 이제 물리의 근본적인 원리를 디라이브 하는 데 있어서 에피콜스 MA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사실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액션이라고 하는 특이한 스케일러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특정 path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그것은 해밀턴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모든 물리계의 피지컬한 시스템의 액션은 미니마이즈 되는 path를 자연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매우 황당한 방식으로 자연계의 현상을 모두 기술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시스템의 인터랙션, 해밀토니안, 라그랑지안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잡한 뉴턴 방정식을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나아가 해밀턴스 프린시플로부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연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의 틀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고 뉴턴 역학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면서 특정한 non-relativistic limit에서만 워킹하지만 다음과 같은 least action principle은 상대론적인 상태에도 작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이 발전되면서 양자역학에서도 Feynman path integral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보면 least action principle은 classical mechanics, non-relativistic classical mechanics, wave, electromagnetic wave, Maxwell's equation, 나아가 quantum field theory, 양자역학을 넘어서 양자장론에게 이르기까지 least action principle은 광범위하게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